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이에나 독수리는 썩은 고기, 부패한 고기를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건강한 위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위산을 복용하는 영상을 촬영했어요. 위산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은 위산 부족을 어떻게 검사할래? 그리고 위산이 부족하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면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댓글에 당장 위산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뒤에 끝에서 위산을 복용을 하면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산만 복용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위산 부족 검사법은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베이킹소다 있잖아요. 얼음 수저 3분의 1 크기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요. 정상 위산이면 중화되면서 3분에서 5분 내에 트림이 나와요. 5분 내에 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위산이 부족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소화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위산이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섬유질 많이 먹을 때는 항상 위산을 먹는데, 위산이 부족하잖아요. 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성 위염이 일어나고 위 위축증이 일어나고 장상피 화생이 일어나고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산도가 낮아지잖아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써서. 그러면 철분 흡수 장애가 생기고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고 다시 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심각하죠. 아무리 철분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면 칼슘 흡수가 억제되고 골다공증이 되고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이런 논문이 최근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면 징크라고 하는 아연이 흡수 장애가 생겨가지고 위산 부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요. 아연이 부족하면 우울증, 음식 알레르기, 설사, 과민성 장증후군, 위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 복용을 하면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눈떨림, 근육경련, 우울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항우울증약, 위산 분비 억제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쓰면 위산 분비가 억제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은 이 두 개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잖아요. 1255명의 대상 환자로 55.1%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빈혈이 발생을 해요. 올해 나온 논문인데, 비타민 B, 폴레이트 이런 것이 부족하면 치매가 된다,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면 우리 몸에 있는 지혈 기능을 하는 혈소판이 한 70%가 감소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기고 설사한다,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거든요. 리뷰 논문이잖아요. 리뷰 논문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논문을 다시 검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 감기 걸리면 걱정하는 폐렴, 골절, 알러지 행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실천해서 일주일 만에 여드름이 없어졌어요, 소화 상태가 좋아졌어요, 피로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2주에서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음식 병원체를 끊어라. 병원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음식 병원체, 밀, 보리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텐, 유당, 소화효소가 없는 사람 유당 끊고, 과당도 다 병을 일으켜요. 이 과당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참치 같은 거 좀 줄이시고요. 중금속이 많으니까. 환경호르몬도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다 음식 병원체로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끊고 못 먹으라는 얘기냐? 좋은 지방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끊고 이제 주로 단백질 식사를 하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도 포도당으로 많이 전환되고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먹어라. 그러면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면 난치병 치료 원리, 세포단위 질병 치료 원리 좀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좋은 지방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음식 항암제, 이런 게 바로 음식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춰라. 비타민 D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위산, 그 다음에 항산화하는 비타민 C, 타우린은 우리 좋은 세포의 원자재를 만들어내서 이제 원자재를 만들면 뭐예요? 저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레고블럭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잘 접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세포 만들어내는 원자재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포체 기능 부전이 없어야 되는데 소포체 기능 부전을 없애서 피로를 개선하고 항산화하는 효과가 있는 타우린 얘기 나중에 한번 할 거고요. 나쁜 세포를 잘 제거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해라.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면 자가포식 유도돼서 세포 찌꺼기,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그냥 에너지로 써버리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자가포식으로 병든 세포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여기 영상에서 촬영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적 운동을 해라.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일주기 리듬 운동, 생체역학 운동. 정말 중요하죠.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운동하는 방법, 통증 없이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발생하고 마찰열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면 얼음찜질을 사용해라. 그리고 계속 염증이 만성화되면 어떻게 인체 불을 끌래? 그 만성화된 염증을 어떻게 없앨래? 이런 영상들을 함께 보셔요. 문영철 치유연구소의 영상은 총 16개가 있는데 일관된 얘기가 있어요. 다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피드백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좋아져요. 이런 게 좋아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몸 70쪽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간단해요.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위산만 먹지 마시고 음식 병원체를 줄이고 좋은 지방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 균형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철 과일, 제철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좋고요.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든 세포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함께 사시죠. 감사합니다.